자, 의사 정원 문제요. 제가 여권에 충고합니다. 이거 총선 전에 정리 안 하면 자,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요. 실제 피해가 이제 가중되고 있고 또 의대 교수들이 그만두고 있고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있는 일들이 지금 점점 가속되고 있어요. 여권은 이걸 갖다가 강경으로 대응하면 자신들의 박력을 보여준다라는데 이 박력이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지 의사 정원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총선을 치르게 되면 총선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수도권에서 대부분 2, 3% 싸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 숫자만 해도 12만 명이고 그 가족 의사 정원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30%를 넘어서 40%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상당수는 의사들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타결을 지어야 총선이 제대로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한동훈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주장에 쇄신을 주장하고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한 수도권 위기를 주장하면서 윤 정권의 용산에 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듯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은 왜 의사 정원 문제에 침묵을 해요? 본인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을 하지만은 왜 하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정부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소수 기득권 특권층을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상무 수석이 헤칼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요.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겠어요? 자기는 정부를 위해서 충성 입장을 밝힌다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이요. 결국은 뭡니까? 사과문을 달랑 4줄 발표했는데요. 이 헤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진정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사들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화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호통치기가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의 홍보 영상은 굉장히 영화처럼 이 의료개혁 문제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과 명예로운 퇴로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면서 합의를 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송옥은 칼럼에 보면 고립된 성곽에 포위된 의료계를 몰살 또는 투항으로 내몰면 곤란하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의료계의 각성이 우수성과 편익성을 살리는 열쇠이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최악으로 몰고 가지 말고 과거에 25년 전에 의학분업 당시 그때 민주당이 뭐라 했는가 우리가 도둑놈을 키웠다고 슬로건을 내걸었다가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의보 재정만 3조가 적자가 나고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지금까지 방치해온 문제를 개혁 안 하고 방치해온 문제를 이제 한번 총선 앞두고 이렇게 끝장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대를 정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의료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 만들지 못하고 정치 쇼만 했고 바이오가 전부 사기처럼 됐잖아요. 한국의 의과학자, 의공학자가 여전히 희귀하죠. 서울대 의대가 15명을 의대를 정원하고 신설 의과학과를 만들어서 의사가 아닌 연구하는 의사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들만 지금 얼마 늘릴 거냐 하니 2,000명 늘린다고 하니 총장들이 충성심 먹고 또 자기 대학에 재미 보겠다고 3,401명을 늘리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환호작약했지요. 자, 송옥은 씨는 이 숫자 정치에 파괴되는 것이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편익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 전공의들이 월봉 350만 원에 주 80시간 일해 오는 이런 극단적인 현실을 고치려고 정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의사가 되는가 하면 전공이 끝나고 전문의를 하게 되면 수억 대의 연봉이 보장되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버텨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고 대형 병원들이 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대형 병원에 가면 주치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공의들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고치게 되면 건보료 인상이 폭발하겠죠.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손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지금 의료개혁 특위를 갖다가 주재를 해가지고 지금 의사들 단체가 의사협회 비대위, 대형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입장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들의 뜻을 대변하는 단체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획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해서 그게 구성이 되면 그들과 지금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현재 그걸 2,000명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선거가 이 문제가 지금 선거까지 한 20일 남았는데 20일 조금 더 남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가면 이제 국민의 비판이 정권을 향해서 갈 거고 막판에는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공격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의료개혁 문제에 한마디도 안 하고 즐기고 있어요. 자, 수도권에 의사들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의사들과 그 가족 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보수 진영, 의사들과 연결되어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다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정부가 이 선거 전에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진짜 한동훈이 나서야 될 거는 이런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거죠. 당이 나서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명분도 살려주고 당의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좀 양보한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지금 윤 대통령도요. 자기가 2,000명 주장해가 자기 입으로 이걸 뒤집기도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런 문제에 나서서 수도권의 선거가 어려운데 의사들 대부분이 보수층이니까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의사들 문제를 적절하게 명분도 세우고 실리도 없고 선거 전에 모양 좋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도 테러의 명분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거는 하고 자빠졌어요.